후쿠오카에서 지하철을 타고 출발했다. 도착해보니 체크인과 함께 로제 와인이 나오고 저녁에는 바로 잡은 오징어로 바다를 배경으로 한 현장감 있는 스시 코스가 시작됐다. 음식에 맞춰 와인도 계속 바뀐다. 다음날 방을 옮겼더니 이번에는 복층 독채 빌라가 나왔다. 직원이 객실 안으로 들어와 스시와 와규를 차리고 나는 창밖을 보면서 직접 철판을 달군다. 이 모든 시간을 보내기 위해 렌터카를 빌린 것도 아니다. 후쿠오카 시내에서 지하철을 타고 왔다. 오늘 가는 곳은 이토시마 바닷가에 있는 더 시카카. 그런데 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캐리어를 가져온 사람이라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다. 오늘 여행은 후쿠오카 지하철에서 시작한다. 공항선을 타고 서쪽으로 이동한다. 처음에는 익숙한 후쿠오카 시내가 보이는데 열차가 지상으로 나오면서 창밖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건물은 줄어들고 농가 낮은 집이 보인다. 어느 순간부터는 여기가 정말 후쿠오카 여행이 맞나 싶어진다. 오늘은 중간에 지하철에서 열차로 한번 갈아탄다. 이번 열차는 내가 평소 후쿠오카에서 타던 지하철과 분위기부터 다르다. 사람도 많지 않고 창밖으로는 농가 작은 마을이 지나간다. 조금 더 달리자 해안 풍경도 들어오기 시작한다. 호텔로 가는 이동인데 여행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다. 드디어 시카카역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플랫폼에서 내리자마자 잠깐 멈추게 된다. 출구가 반대편에 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계단이다. 엘리베이터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캐리어를 들고 육교를 올라가야 한다. 큰 캐리어를 가져왔거나 부모님이나 아이와 함께 온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오는 것이 좋겠다. 계단을 다 내려오고 나니 역 자체는 꽤 마음에 든다. 작은 무인역, 오래된 공중전화, 세워져 있는 자전거 한 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속에 나오는 일본 시골역 같은 풍경이다. 지금부터는 도심의 시간이 아닌 것 같다. 역을 나오니 호텔 차량이 기다리고 있다. 캐리어를 싣고 바로 출발한다. 차로 이동하는 시간은 짧다. 조금 전까지 농과 철길을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창밖으로 바다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차가 멈춘다. 여기서 꿀팁 하나. 카카오톡 3분 여행을 등록하면 맛집 주소나 쇼핑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맛집의 경우 쇼츠에서 본 영상의 가게 이름을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도록 하자. 생각했던 것보다 건물은 크지 않다. 대형 리조트라기보다 해변에 작은 별장과 코티지가 모여있는 듯한 분위기다. 체크인을 하러 들어왔는데 직원에게 안내받은 곳은 프론트 데스크가 아니라 바다가 보이는 긴 카운터다. 여기서 처음으로 호텔 앞에 펼쳐진 풍경을 제대로 보게 된다. 이건 솔직히 와 라는 말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 후쿠오카에서 전철을 타고 왔는데 잠깐 오키나와가 생각난다. 웰컴 드링크는 로제 와인과 포도주스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나는 로제 와인을 골랐다. 함께 나온 것은 작은 토마토 젤리. 아직 객실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벌써 한 잔이 시작됐다. 오늘은 호텔 밖으로 나갈 일이 없을 것 같다. 이제 첫날 방으로 간다. 오늘 머무는 곳은 우미노 호텔. 스시 카운터가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객실이다. 문을 열자 침대보다 먼저 창문이 보인다. 침대와 소파가 한 공간에 있고 창문이 넓게 나 있어서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수평선이 시야에 들어온다. 테라스에 나와보니 호텔 앞에는 다른 건물이 없다. 바로 아래에는 해변, 그 뒤로는 바다가 펼쳐진다. 욕실에도 같은 방향으로 창이 나 있다. 여기서는 씻는 시간에도 바다를 볼 수 있다. 객실에는 식기와 간단한 조리도구, 커피와 차, 냉장고 안에 음료까지 준비되어 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객실 안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구성이다. 욕조에는 거품 목욕을 즐길 수 있는 입욕제도 놓여 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 객실의 장점이 분명하다. 객실과 식당, 테라스 어디서든 바다가 이어진다. 그만큼 날씨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 석식 전에는 레스토랑 옆의 바를 둘러본다. 와인, 위스키, 사케까지 올 인클루시브 플랜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살짝 취기가 올라왔고 저녁 시간이 되어 낮에 체크인했던 카운터로 간다. 지금부터는 바다를 배경으로
셰프의 조리를 바로 앞에서 보는 현장감 있는 스시 코스가 시작된다. 첫 잔은 레몬그라스가 들어간 이토시마산 크래프트 맥주. 가볍고 산뜻해서 더운 날 마시기 좋다. 첫 요리는 도미회, 매실, 바질, 아마나츠 세 가지 소스에 한 점씩 곁들인다. 가장 낯설었던 바질도 도미의 향을 가리지 않고 향만 은은하게 남는다. 잠시 뒤 바로 꺼낸 오징어로 이카이키스쿠리가 나온다. 바로 손질된 오징어는 접시 위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식감은 탱글하고 뒤에는 단맛이 남는다. 다음은 계란찜. 갈아낸 옥수수가 곁들여져 은은한 단맛이 나고 식감도 매끄럽다. 계란찜 뒤에는 지역 생선을 사용한 오란다니가 나온다. 생선을 한번 익힌 뒤 국물에 졸여내 채소와 함께 따뜻하게 내어준다. 이어서 나온 것은 활전복 와인찜. 껍데기째 나온 전복은 속살이 두툼하고 씹을 때 탄력이 남는다. 활전복 와인찜을 먹고 나니 처음에 먹었던 오징어가 이번에는 튀김으로 돌아온다. 남은 다리와 지느러미를 바삭하게 튀겨주는데 사시미와는 전혀 다른 식감이라 이것도 별미다. 음식에 맞춰 와인 페어링도 이어진다. 독일 와인, 나이아가라, 그리고 자사 브랜드 부도노키가 스시를 위해 만들었다는 와인까지 페어링은 와인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중간에는 사케도 여러 종류가 나오고 작은 잔에 한 종류씩 따라 요리와 함께 비교해본다. 이제 니기리가 시작된다. 셰프가 쥔 스시가 한 점씩 바로 앞에 놓인다. 니기리는 흰살 생선부터 표면을 살짝 익힌 네타까지 이어진다. 일부는 셰프가 눈앞에서 불로 표면을 익혀 짧게 구운 향을 더한다. 칼집과 익힘 정도에 따라 한 점씩 식감과 향이 달라진다. 그중 전복 니기리는 접시 위에서 자꾸 움직인다. 젓가락으로 잡으려 할 때마다 옆으로 도망가서 한 입 먹기까지 조금 애를 먹었다. 그래도 식감은 탄탄하고 씹을수록 단맛이 남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고등어다. 기름진 껍질과 촉촉한 살의 맛이 함께 느껴진다. 오징어는 니기리로 다시 나온다. 회로 먹었을 때보다 단맛이 더 선명하다. 마지막은 아라지르, 유자 후추를 조금 넣으니 진한 국물의 끝맛이 깔끔해진다. 코스가 끝났지만 디저트는 객실에서 먹는다. 객실로 돌아오니 찬압에 담긴 디저트가 도착해 있다. 주방으로 이동해 디저트와 함께 마실 커피부터 내린다. 원두를 손으로 갈고 필터에 담아 천천히 물을 부어준다. 찬압 안에는 과일과 한입 크기의 디저트가 조금씩 나뉘어 담겨 있다. 창밖으로 해가 내려가는 동안 작은 디저트를 하나씩 꺼내며 첫날 저녁을 마무리한다. 다음날 아침 커튼을 열자 어제와 같은 바다가 조금 더 연한 색으로 펼쳐진다. 조식은 어제 스시를 먹었던 카운터에서 시작된다. 밤에는 술과 스시가 놓였던 자리에 오늘은 일본식 아침상이 준비되어 있다. 회와 생선구이, 해산물 육수, 작은 반찬과 가마솥밥까지 아침부터 바다의 재료가 중심이다. 첫 잔은 차가 아니라 무알콜 맥주다. 아침부터 건배를 하고 식사를 시작한다. 미역 계란찜은 육수가 진하고 미역 향도 분명하게 남는다. 저녁에 먹었던 계란찜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다. 이제 가마솥 뚜껑을 연다. 쌀은 현지 브랜드 쌀. 밥 아래 윤기가 돌고 식감은 조금 쫀득하다. 리필도 가능해서 한 번 더 먹게 된다. 유산균 두부는 일반 두부보다 탄력이 있고 조금은 치즈 같은 식감도 느껴진다. 오늘은 서둘러 나갈 일정이 없다. 바다를 보면서 천천히 아침을 먹는다. 오늘은 체크아웃 하지 않고 방만 옮긴다. 첫날에는 호텔형 객실을 이용했고 두 번째 날은 독채인 우미노 하나레로 간다. 한 동을 통째로 사용하는 복층 빌라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실과 주방이 먼저 나온다. 소파, 큰 테이블, 주방,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까지 호텔 객실보다 바닷가 콘도에 짐을 푸는 느낌에 가깝다. 계단을 올라가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욕실과 세면대, 화장실, 넓은 다다미방, 그리고 침실이 나온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도 창밖의 수평선이 보인다.
1층 테라스에는 바다를 바라보는 제트베스가 설치되어 있다. 테이블에는 어제 마셨던 로제 와인도 준비되어 있다. 이번에는 제트베스에서 바다를 보며 한 잔 마셔보기로 한다. 점심 무렵에는 호텔 주변을 가볍게 걸어본다. 길을 따라가면 바닷가가 이어지고 반대편으로는 넓은 골프장이 보인다.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바다와 초록 풍경을 함께 보며 잠시 산책하기 좋다. 연박하면 저녁 식사 구성도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는 좋은 객실에서 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 철판구이 객실식을 골랐다. 잠시 뒤 이 거실이 다이닝으로 바뀐다. 저녁 시간이 되자 직원이 객실로 들어와 테이블을 세팅한다. 전체 플레이트, 스시, 와규를 포함한 메인 요리가 차례로 놓인다. 가장 먼저 구워본 곳은 두유빵이다. 철판에 살짝 구우니 겉은 바삭하고 안쪽에는 은은한 단맛이 남는다. 이제 고기와 채소를 올린다. 오늘 저녁은 완성된 음식을 그대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객실에서 직접 구워 먹는 인룸 다이닝이다. 철판에서 익힌 와규에 소금을 조금 곁들인다. 시원한 거실에서 바다를 보며 내가 원하는 굽기로 먹을 수 있다. 함께 나온 스시는 전날 카운터 코스보다 종류는 적지만 철판구이와 함께 먹기에는 양이 충분하다. 고기와 스시를 번갈아 먹고 로제 와인도 한 잔 따른다. 정해진 코스 순서가 없어 누구의 속도에도 맞출 필요 없이 식사를 이어갈 수 있다. 다음날 캐리어를 다시 닫는다. 처음 이곳에 올 때는 후쿠오카에서 전철을 타고 정말 이런 호텔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했다. 이제는 같은 길을 따라 돌아간다. 호텔 차량을 타고 다시 시카카역으로 간다. 그리고 처음 만났던 계단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 돌아갈 때도 이걸 올라가야 한다. 이번에는 이미 알고 있어서 놀라지는 않는다. 그래도 무거운 것은 똑같다. 계단 위에 올라오니 플랫폼과 철길, 그 뒤 산까지 한 번에 보인다. 아무도 없는 역에서 잠시 열차를 기다린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호텔이 빨리 궁금했는데 지금은 열차가 조금 늦게 왔으면 좋겠다. 멀리서 푸른 열차가 들어온다. 문이 열리고 캐리어를 들고 열차에 올라간다. 열차가 출발하자 방금까지 객실에서 보던 바다가 이번에는 창문 밖으로 지나간다.